네, 안녕하세요. 예, 이영주입니다.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사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읽었군요. 오늘은 일 끝나서 예, 조리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콩나물국밥을 이제 먹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예, 발 디디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예.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쓰고 자는 것들, 누리는 것들, 신분증부터 여권부터, 그리고 이제 심지어 화장실까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자가용차. 사실 북한에서 내가 아직도 살았다면 죽을 때까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은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 하루도 내가 내 몸에서 감사함이 무뎌진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감사함이 또 이제 잘 살아낼 수 있는 밑거름을 또 만들고, 또 내가 잘 삶으로 해서 뭐 교회가 됐던, 직장이 되었던, 사람들 속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게 굉장히 잘 살아간다는 거는 이제 큰 무슨, 요란하고, 무슨 법률적인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냥 잔잔하게 내 한 사람이 올바르게 삶으로 해서 나랑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내지 또 대한민국에서 조금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감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이 책 제목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죠. 기본.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입니다. 제목이기도 하고 이게 속제목인데 좀 많이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국을 이제 조국을 만드는, 또 조국을 또 이루는 사람들이 그 실체들을 이제 보면서 무너지고 허무해지면서 내가 태어난 조국이지만 이 조국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미련을 둘 수가 없는, 그냥 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굳히게 했던 곳이죠.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점점 열악해지는 것은 절창에 갇혀있는 교화소에도 연동이 되어서 죄인들에게 배급 전량도 나오지 않았다. 나왔다고 해도 그 나온 배급 중에서 또 삼가 비서가 빼돌리고 과장이 빼돌리고 취장을 책임진 담당 보안원들이 도적질 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화소 사정이 한심하니 가족들이 면회 때 가지고 오는 펑펑이 가루, 어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콘 가루입니다. 펑펑 가루는 생명의 가루였고 없어서는 안 될 교화 생활에서 수인들에게 필수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교화소 밖에 있는 가족들이 내 아내가 내 새끼가 굶어 죽지 말고 지옥에서 반드시 살아나오라고 당신들이 허리띠를 조여매서 아끼던 것들을 바리바리 메고 오는 정말 귀한 가루였다. 가족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당신 자식 살아나오라고 어렵게 돈을 모아 한 번에 20kg씩 또 집 형편이 어려우면 10kg 정도 배낭에 넣어서 먼 길을 메고 온다. 그러면 그 펑펑이 가루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도착한 면회장에서 2kg 정도를 면회반장이 공식적으로 퍼낸다. 물론 이 면회반장도 죄인이니까 그 사람이 주도한 거는 아니죠. 교화소에 뭐 이제 우리를 이제 교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면회 반장용이자 교화소 간부들이 당신네 돼지 먹이로 또 술 빚는데
그리고 또 교화소에서 죽은 사체들을 대차로 밀고 나가는 남자 수인들이 한 끼 식사로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 가족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펑펑이 가루들은 이렇게 착취당했다. 나머지 18kg은 가족들과 만남 끝에 가지고 온 벤또를 다 먹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시간들이 끝나고 우리가 등골이 빠지게 메고 이고 올라와서 교화소 안에 있는 면의 가루를 맡아서 보관하는 면식 창고에 본인 이름으로 입고시켜야 한다. 면회에 왔다고 반장한테 보고가 들어가면 담당 지도원이 알게 되고 교합안 내 영양실조에 걸린 이들을 위해서 또 3kg을 내라고 한다. 이거 역시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고 담당 지도원 즉 간수가 내라고 하면 무조건 또 내야 했었다. 그렇게 입고시킨 가루는 여자 관리과에서 또 2kg을 공식적으로 덜어낸다. 병반에 입원한 이들을 살려야 한다며 당신네 주머니가 아닌 온전히 죄인들인 우리의 몫에서 면식 창고에 입고시킨 그렇게 펑펑이 가루는 이미 말로 내 것이고 이제는 다 교화소 것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우리 가족들이 허리띠 동여매고 맨날 며칠을 굶으면서 또 이고지고 가지고 온 펑펑이 가루는 정작 본인은 10kg 정도도 먹으면 잘 먹는 편이었다. 병반에 허약한 환자들에게 가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병반 영양실조 걸린 이들에게 간다는 것 역시 명목뿐이었다. 살아서 나오라고 가족들이 보낸 면식물도 정작 죄인이라는 이유로 총대 맨 자들이 마음대로 농락하는 그들이 소유물로 변했다. 신입반장, 면식작부, 또 잡부, 면회반장, 교화반 반장, 또 감시, 지령공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면서도 또 간부이다. 이런 이들을 간부 또 내지 이용자라고 불렀다. 아무런 연줄 없이는 간부 이용자가 될 수 없었고 교화소 내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시했다. 삼가 비서나 과장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입혔다든지 아니면 교화소보다 더 높은 교화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도원 간수들이 대부분 남자들이니 아주 예쁘다든지 아주 늘씬하다든지 출신 성분이 좋다든지 등의 이유로 죄인이면서도 같은 죄인 위에서 군림할 수 있어서 모두의 선호 대상이기도 했다. 면식 잡부를 하던 어떤 이는 자기 고향 쪽에서 면회를 오는 가족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죠. 그들이 펑펑이 가루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식 장부에는 그 킬로그램과 이름을 적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펑펑이 가루를 빼내서 그것을 대신했다. 그 방법은 저울의 눈금을 조절하는 것이다. 면식 잡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수인들이 펑펑이 가루를 조절했고 수많은 비리를 만들었다. 죄인인 그가 혼자서는 할 수 없었고 그 뒤에는 삼가 비서나 과장이라는 간수 간부들이 있었다. 면식 잡부가 단 무게가 자기 예상보다 훨씬 낮아서 따져 모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같은 죄인인 면식 잡부에게도 따질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 건드렸다가는 교화소 내 사상투쟁 무대에 올라가 비판 대상이 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인연전연 미친년으로 몰렸기 때문이었다. 교화소 문을 열고 나가는 날까지 북한말로 피죽에 똥탕처럼 살아야 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던가. 죄인이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항상 말도 조심해야 했다. 아무리 내 생명을 연장해주는 생명가루라고 해도 아무리 내 가족들이 허리띠 조이고 나를 위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또
1kg이 더 모자랐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물을 수도 없었고 물어서도 안 되는 것이 전거리 교화소의 죄인들이었다. 군관들이 간수 군관들이 자루에 가루를 담아서 들고 가도 내 서관은 아니다. 교화소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억울하고 분한 감정은 사치였고 감히 내 주제에 물어서도 따질 수도 없어서 그냥 감수해야만 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펑펑이 가루는 원한이 가루이기도 했다. 삼가는 여자 관리과인데 삼가의 강태곤이라고 불리는 면회 지도원 간수 중에 간수가 있었는데 그는 간수들 중에서도 제일 악하기로 유명했다. 전거리 교화소 다음으로 얼굴이 번지르하게 개구름이 돋았고 군복도 북한 보안국에서 내준 보안복이 아니라 자기 돈을 들여서 다른 비싼 국방색 천을 사서 지운 옷을 입고 다녔다. 교화소에 근무하는 지도원들이 옷차림을 보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눈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옷을 입고 다니는 이들이 많았다. 오랫동안 입고 있어서 색이 다 반해버린 군복 위에 군모만 얹어놓은 천부나 다름없는 군복 차림이 지도원들도 수다했다. 물론 나름이 능력이겠지만 사회도 아니고 일개 교화소 간수들이 군복 색깔도 그들이 사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달랐다. 유독 눈에 띄우는 것은 전거리 교화소 소장인데 덩치도 덩치지만 그의 얼굴은 북한에서 사는 사람인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로 유들유들했고 면회 지도원 강태근 역시 닮았다. 그는 우리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악착같이 가족들 주머니를 긁어낸 인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가족 면회는 수인들에게 모진 생명을 이어가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교화소 간부들이 부정부패의 장이 되기도 했다. 교화소에서 정해놓은 면회 반장인 면회 지도원, 교화반 지도원, 간방 여간수 등 그들은 면회하러 가는 우리를 불러 세워놓고 지금 반에 뭐가 필요하니 가족들에게 무조건 졸라서 사오라고 명령에 가까운 부탁을 한다. 요구하는 물품들은 대략 교합안에 필요한 종이라면서 볼펜, 휴지, 생리대, 중국산 가루비누, 세면비누, 군대 지하족, 봉지로 된 만내기, 또 호미, 삽, 시멘트, 비료를 줄 수 있는 분무기 등이며 정말 가족들한테 능력이 되는 한 다 사오게 하라고 강요했다. 심지어 그 교합안을 책임진 담당 간수 장가부터 비옷, 양말, 속옷까지 다 반장들은 요구했고 또 어느 간부집이 펌프, 손잡이, 생돼지고기까지 정말 전거리 안에서 우리들이 말로는 핵무기 빼고는 다 불법으로 들어왔다. 불법이라야 같은 죄인인 면회 반장이 눈 감아주는 조건이고 그가 눈 감아주는 것은 그냥 이름뿐이고 또 그 뒤를 봐주는 여자 관리과 비서나 과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화소 간부들이 그 모양새니 교화소 정문을 지키는 초병들까지도 출방 입방하는 교화반 반장이나 감시에게 그들이 말하는 공공연히 말하는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가루비누나 세숫비누를 공공연히 요구했다. 나라가 거지 같으니 죄인을 지킨다는 군대도 하나같이 거지다. 막말로 죄인이라고 입으로는 멸시하면서 또 죄인인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의 신세가 우리 눈에는 정말 너무 비참하게 들어왔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북한에서 잘 나간다는 담배 그리고 항생제로 유명한 베니실린, 마이실린, 링거, 포도당도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화폐 교환으로 북한 전역에 몸살을 앓던 2009년도에 내가 있던 전거리 12교화소에 40도 고열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열병이 무더기로 들이닥쳤다. 한 번도 어려운 고열을 3번씩이나 나도 이제 알아보니 도저히 살아낼 것 같지 않았다.
가족에게 연락을 보냈더니 베니실린 주사와 마이실린 주사를 각각 20대씩 들여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나한테는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 살린다고 들여보낸 약품과 주사는 면회장에서 다 회수되어 우리가 아닌 교화소 간부나 입속 있는 다른 죄인들에게로 임의로 돌려졌다. 내 눈에 비친 전거리 교화소의 지도원들은 수감된 나보다 더 북한 정부에 필요치 않은 사람들로 보였다. 그들이 하는 짓은 너무 비열했고 너무 치졸했다. 못 사는 죄인이 가족들에게서 삥을 뜯고 수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것을 거간하는 모습에 나는 너무 질려버렸다. 중국에서 살 당시 한국인 가이드로 잠깐 일하면서 여순 감옥에 갔었던 적이 있었다. 중국 연ion성 대련시 여순에 있는 감옥인데 일제강점 시기 일본군하고 소련군이 반씩 사용했다고 하는 감옥 건물이다. 그곳에 포도주통 같은 나무통에 중국인들을 구겨 넣다시피 해서 매장한 무덤이 발굴되기도 했고 그것을 또 진열했던 그런 감옥이다. 중국의 해방을 위해 쌓은 열사들을 총으로 쏴 죽이지 않고 사람 키만한 맷돌로도 갈아 죽였다고 한다. 죽일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발부터 넣어서 갈아 죽였다는 것이다. 죄 없는 백성들을 배고픔으로 또 탈북으로 내몰았던 북한의 김간의 종자들도 그 맷돌에 다 갈아 죽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다. 김부자 3대가 머리가 된 북한 방방곡곡에 이런 거지 같은 일상이 비일비재한 이 현실을 김정은이는 꼭 알아야 한다. 외국에서 유학물까지 먹었다고 하니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제 북한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참 기대하기 힘든 바람도 나는 가져본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거는 굉장히 좀 깁니다. 사실은 이제 탈북민들 중에서도 교화소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은 거의 이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라서 사실 읽기가 또 들어주기가 좀 불편한 얘기이기도 하죠. 좋고, 예, 기쁘고 이런 얘기만 하면 좋은데 저는 또 이런 얘기를 계속 해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그리고 또 기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